자, 숙제를 했을 테니까 앞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좀 넘어가고요. 앞에 한 2장 정도 그냥 넘어가고 26페이지로 가볼게요. 작은 쪽수 기준으로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는 153번 한번 봅시다. 153번. 정연아, 153번 풀었니? 저요? 정연이. 문 좀 닫아주세요. 16개 어떻게 풀었어요? 16개 아닌데? 153번입니다. 153번. 자,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선생님 답 뭐예요? 32. 뽑았어요. 알았어? 자, 우리가 결국은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계속 포인트로 둬야 될 게 뭐야? 내가 이 집합에 C라는 집합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불확실한 원소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가거나 확실하게 안 들어간 애들 말고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원소를 세는 게 포인트인데 A 집합과 C 집합이 그러니까 A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 과연 C는 어떤 원소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A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누가 있죠? 지금 6이라는 원소 하나가 겹치죠? 그죠? 그럼 A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누구야? 3이랑 9라는 원소는 A에만 들어있죠. A, B 중에. 그 다음에 B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누구예요? 2, 4, 8. 요건 B에만 들어있지. 그러면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소들은 C라는 집합이 어때야 돼요? C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 아닌가? 그쵸? C가 만약에 3 같은 원소를 안 갖고 있어봐. C가 3 같은 원소를 안 갖고 있으면은 이쪽에는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쪽에는 3이라는 원소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같아질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요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C라는 집합은 반드시 요 원소들 A, B의 한쪽에만 들어있는 요 5개의 원소를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C는. 그럼 인혁아,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5개면 나머지 5개 원소는 어때요? C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우리는 그 나머지 5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지? 2의 거듭제곱을 하는 거죠. 그쵸? 계속 포인트는 그거야. 확실하게 들어가거나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는 애들 제외하고 애매한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확실한 애들 말고 나머지 C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몇 개인지 세가지고 그걸 가지고 2의 거듭제곱을 해서 답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윤아, 돌아와. 정신이 어디 딴 데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 돌아와. 자, 여기가 그래서 답은 32였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5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풀었나요? 나예야. 자, 가에 있는 요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x는 어때야 될까요? x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 2랑 6, 그치? 2하고 6은 x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x가 그러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x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애들이 누굴까? 잘 봐봐. 1, 2, 3, 4, 5, 6, 7, 8 중에 자, x는 2하고 6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시켰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 4하고 7하고 누구 있지? 8, 4, 7, 8. 이 4, 7, 8이라는 세 원소는 x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4, 7, 8은 절대 안 들어가는 거잖아, x에. 이렇게 확실히 들어가는 애들 체크, 절대 안 들어가는 애들 체크. 그럼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남은 원소가 몇 개야? 3개잖아. 남은 원소 3개지. 이 1, 3, 5라는 원소는 x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윤아야 x의 개수는 몇 개구나? 2에 3제곱해서 몇 개? 8개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래서 a는 8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식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호철아, 요걸 봤을 때 y는 자 1, 2, 3, 4, 5, 6, 7, 8 중에 y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원소가 누구죠? 2, 4, 6, 7. 그치. 2, 4, 6, 7은 무조건 가져야 돼. 그 다음에 y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원소는 누구죠? 잘 생각해야 돼. 자, 요 상황에서 y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원소가 누굴까? 1, 3, 1, 3, 5, 4.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수호는 y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원소가 누구라고 생각해? 3하고 그치. 봐봐 호철아. 여기에 3이랑 5라는 원소가 있었지. 근데 교집합을 했는데 3이랑 5는 안 들어갔지. 그럼 무슨 뜻이야? y라는 집합에는 3하고 5 괜찮아. 그죠? 3하고 5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y라는 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가지면 돼, 안 돼? y에 1이 들어가는 거는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아니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되고. 그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는 3, 5라고 대답해야죠. 3하고 5라는 원소는 y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죠? 교집합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울 거 다 지우고 남아있는 거는 1과 8 두 개이기 때문에 y라는 집합의 개수는 뭐냐? 2의 2제곱 4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b는 4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12가 되겠죠. 그쵸? 12.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 그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애들, 걔네들을 걸러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59번도 보겠습니다. 159번은 자, 얘는 이제 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될까? 승원아, 이거 풀었어? 159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니? 교집합이랑 여집합 보이면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차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봐봐, A에서 뭘 뺐어? A 합집합 B를 뺐잖아요. A하고 A 합집합 B는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은 놈과 큰 놈의 관계가 되지 않나요? 항상 A 합집합 B가 A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거 없다? 그럼 이거 무조건 공집합 가야죠. 그죠? 이런 거 맞죠? 그치? 자,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A 차집합 B,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볼까? 요렇게 생겼는데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A 차집합 B, 아니지, 여기가 A 차집합 B인데 이 A 차집합 B를 다시 A에서 뺐어. 서윤아, 요거를 A에서 다시 뺐어. 이 색칠한 부분을 A에서 뺐어. 그럼 어디가 남아요? 여기가 지금 요 색칠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A에서 뺐단 말이야. A에서 얘를 뺐어. 그럼 뭐가 남아요? 교집합이 남겠지, 그치? 여기가 남겠지, 여기가 요렇게.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합집합이라 그랬지. 틀렸죠? 그쵸?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보면 얘가 A 교집합 B가 와야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까요? A, B, C가 있는데 A 교집합 B면은 여기죠. 요렇게가 A 교집합 B인데 여기에서 A 교집합 C를 C면은 여기거든요. 요걸 뺐어요. 그죠? 그럼 요렇게 분홍색 부분에 초록색을 빼면은 여기 센터 부분이 빠지면서 여기만 남겠죠. 요렇게 해야 될 겁니다. 좌변이. 자, 그럼 우변도 똑같은가 생각해보면 우변은 A 교집합 B에서 C를 뺐거든요. 서연아 어때? A 교집합 B가 요건데
요거에서 C를 뺐어. 그러면 요 빗금치 부분과 어떨까? 똑같겠죠, 그쵸? 네, 좌변, 우변이 같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뭘로 보면 편할까?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써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A 차집합 B를 우리는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그럼 다 교집합이네. 그죠? 이거 교집합 되고 여기도 A 교집합 B, C의 여집합인데 이거 전부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 있나요? 전부 다 교집합인 경우에는 괄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는 뭐하고 같은 의미가 되냐면 A 어차피 2번 있어도 별 의미 없잖아. 요거랑 같은 의미가 돼요. 이렇게. 요거랑 같은 의미가 돼요. 근데 요 부분 중에서 우리는 요거를 뭐 해줄 수 있다? 드모르간 해줄 수 있죠. 그죠? 드모르간 해주면 A 교집합하고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보이네. 요거랑 요거 보이니까 차집합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럼 좌변과 어때?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연산법칙,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볼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자, 요거 풀었니? 165번. 유나 이거 풀었니? 165번. 오. 이거는 뭘로 풀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렸어요? 일단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게 긴 식이 있는데 이 식은 사실 일부러 길게 써놓은 거야, 그지? 우리가 이거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에다가 B를 교집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이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 유나야? 이만큼 우리는 그냥 뭐라고 보면 될까? B라고 보면 되죠, 그쵸? B라고 보면 돼. 마찬가지로 요거 A 교집합 B하고 A가 만났어요. 그럼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인 거니까 혜원아 이거는 한마디로 뭘까? A예요,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인 거니까 이건 뭐지, 혜원아? 네. B 교집합 A의 여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네.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오면 그거요. 그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리고 있어요. 어? 아, 잠시만요. 뭘 드려요? 서윤아 B 교집합 A 여집합. B 차집합 A, 그치? B 차집합 A. 맞지, 혜원아? B 차집합 A에 3, 4, 5, 6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B 차집합 A에 3, 4, 5, 6이 들어가 있다 그랬으니까 B 차집합 A면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여기에 지금 3, 4, 5, 6이 들어가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3, 4, 5, 6은 절대로 여기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3, 4, 5, 6은 절대로 여기에 못 들어가. 근데 B의 원소가 1, 2, 3, 4, 5, 6이었으니까 3, 4, 5, 6이 다 여기 들어갔다면 남은 건 1, 2, 2개 남았죠. 1, 2, 2개 남았으면 1, 2가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에서 또 C라는 집합이 1은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 가운데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럼 1은 어디밖에 못 들어가? 여기밖에 못 들어가. 1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에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원소 딱 하나죠. 누구야?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지? 그치? 3, 4, 5, 6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센터에 들어갈 수 없고 남은 원소 1, 2 딱 두 개인데 1도 C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1도 센터에 못 들어가고 그럼 결국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 하나밖에 안 남는다. 이런 식으로 추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배수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배수 문제는 윤지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윤지야, N8 교집합 N20. 요거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요거. 8이랑 어, 20에 어. 공배수.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얼마의 배수? 8의 배수와 40? 그치 20의 배수의 공배수 겹치는 애들이면 8과 20의 최소 공배수인 40의 배수죠. 얘는 N40이에요. 그러면 N40이 N4에 포함된다 이런 뜻인데 당연히 어떨까요? 맞죠? 그쵸? 4의 배수들 중에 40의 배수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 이건 몇의 배수라고 볼 수 있죠? 12의 배수. 그럼 이거 N12가 되겠죠? N12. 그럼 N12와 N6의 합집합인데 자, N12와 N6은 서로 간에 승원아 무슨 관계가 있어? N12와 N6. 누가 누구에 포함돼? 12가 그치. 여기 이렇게 포함되지. 그치? 그렇다면 N12와 N6을 합집합을 시킨다면 누가 나와야 돼? 그죠? 합집합하면 큰 놈이 나오는 거니까 N6이 나와야 되지. 근데 N10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틀려? 틀렸고. 자, 디귿으로 내려가서 이녀가 우리가 요식을 전체적으로 쓱 봤을 때 요거는 무슨 법칙을 한번 써주고 싶은 모양이다. 분배 법칙 맞아요. 그쵸? 이제 분배 법칙은 이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묶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합집합 N3를 여기다 빼고 요 안에다가 뭘 넣으면 돼? N5 교집합 N9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자, 그렇게 바꾸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뭐지 이녀가 이거? N45. 그럼 N45 합집합 N3이야. 자, 누가 누구에 포함되겠어? 그렇죠. 여기에 포함될 거고 합집합 했으니까 이거 N3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배수 판별하는 문제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여기 밑에 173번. 자, 서윤이 이거 맞았나? 이거 맞았어? 풀었어? 아직 못 풀었어? 자, 그럼 서윤아 봐봐. A집합에 지금 요런 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서윤아? 그치, 요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요 방정식의 해가 뭘까? 혜원아, 요 방정식의 해가 뭘까? 그렇죠. x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0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맞니, 서윤아? x자리에 뭐 양수누트, 음수누트 얼마를 집어넣어도 제곱이 되는 순간 0 이상이 되잖아.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늘 성립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a라는 집합 자체가 모든 실수인 거죠. 그치? a라는 집합이 모든 실수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인수분해하면은 x-3이 0보다 크다니까 승원아 x의 범위는 0보다 작다 또는 갑자기 같다는 왜 붙여요? 3보다 크다. 이게 b의 범위가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b 합집합 c는 a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 b가 지금 0이랑 3이 있고 요렇게 가는 게 지금 b인데 b 합집합 c가 a라고 한다면은 a는 아까 뭐였지? 모든 실수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B와 C를 합집합해서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B가 못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누가 꼭 갖고 있어야 돼? C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C라는 집합은 요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거기다 추가로 B랑 C를 교집합해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래요. 겹치는 부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겹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만큼이 겹친대요. 그 무슨 뜻이야? 결국 C라는 녀석은 여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C가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 되어야, 그래야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하면 여기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등호를 좀 생각해 보면은 교집합을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C라는 집합이 요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렇게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경계선도 생각해 보면은 B라는 집합이 지금 3을 포함을 했니 못했니? B 집합은 3을 포함하지 못했잖아. 그러면 그 3을 누가 포함해 줘야 돼? 요렇게 C가 포함해 줘야 돼. 그치? 그래야 모든 실수가 되겠죠. C도 만약에 3을 포함하지 못하면 모든 실수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 B가 갖지 못한 3이라는 원소 역시 C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C는 여기도 색칠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결국 C라는 녀석의 범위는 요렇게 찾아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명재야, 요런 범위가 나오려면 2차 부등식으로 따지면,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다? 그쵸.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을 거고요. 그럼 얘를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겠네. 그치? 맞죠? 됐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서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죠. 할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77번 서연아, 이거 177번 풀었니? 여기까지 못 풀었어? 나혜야, 이거 풀었니? 이거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그치? 우리가 보통은 ABC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그치?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A하고 C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A랑 C는 안 겹치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어떻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맞죠? A랑 C가 겹치지 않으니까 요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만 그려줘도요 훨씬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해보면 NA가 11이야. A의 원소가 11개인데 B의 원소는 10개고 C의 원소는 7개. 근데 A 합집합 B가 16개예요. 그럼 민서야, 이건 뭘 알려주고 있어요? 요게 16개라는 사실은 요거를 잘 보면 어디의 원소를 알려주고 있어? 교집합. A, B의 교집합이 몇 개다? 5개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쵸? 요게 5개. 맞죠? 얘랑 더해가지고 요거 5개 빼줘야지 이거 나오니까. 또 마찬가지로 A, B 합집합 C가 12개다. 혜원아, 이거는 어디를 알려주고 있어요? B의 원소가 10개, C의 원소가 7개, B 교집합 C의 원소 12개, 합집합 C가 12개. 그럼 교집합을 알려주고 있지.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 5개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순간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몇 개인지 찾을 수 있겠네. 그죠? 이쪽에 혜원아 몇 개니? 여기가 6개. 여기 가운데는 빵개. 그치? 5개 끝났으니까. 자, 여기는 몇 개? 2개. 그쵸?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합집합의 개수는 18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184번 한번 해보자.
이미 풀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아직 안 풀었던 사람은 184번 한번 해보세요. 꼭 맞췄으면 좋겠다. 184번 풀어봐. 자, 얘들아, 이거 우리 그 줌특강에서도 했었고, 그지? 색칠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색칠. 그치? 몇 겹이 색칠됐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집합 3개 그리고요. 요거 A, B, C 그리고 얘가 지금 27, A가 27, 그 다음에 B가 21, 그 다음에 C가 30이고 50명, 이 50명이 적어도 한 거는 읽은 애들이 50명인 거기 때문에 이 50명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말해주는 거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명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더 그냥 근본적인 풀이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27이랑 21이랑 30 이거 더했을 때 시끄러워. 이거 3개 더했을 때 이 상태가 어떻게 색칠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27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체 이렇게 색칠한 거니까 요렇게 색칠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1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색칠돼 있을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30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색칠돼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간에 겹치는 데가 각각 몇 겹씩인지 보이잖아. 여기 2겹, 여기 2겹, 여기 2겹, 여기 3겹.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A,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봐요. 문제에서 3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6명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6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 27 더하기 20 더하기 30, 21 더하기 30 요거는 지금 자, 요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를 다 합친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빼주면, 그러니까 벗겨주는 거죠. 겹쳐져 있는 부분을 벗겨주면은 그러면 얘가 50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지금 이런 데는 한 겹씩 잘 색칠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 A, B, C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몇 겹이야? 2겹이니까 한 겹 벗겨야 되잖아, 그지? 한 겹을 벗겨야 되니까 A, B, C를 한 번씩 빼주면 되겠죠. A, B, C를 한 번씩 빼줘요. 요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는 몇 겹이 색칠돼 있어? 3겹이 색칠돼 있잖아. 그러면 정확한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몇 번을 벗겨내야 돼? 2겹을 벗겨야죠, 그죠? 그러면 6을 2번 빼주는 거지. 요렇게 해주면 그러면 정확히 이 전체가 몇 겹만 색칠이 돼 있겠어? 전부 다 한 겹씩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50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합집합이라는 건 이 모든 영역을 한 겹으로 색칠했을 때의 원소의 개수니까 2겹인 데는 한 겹 벗기고 3겹인 데는 2겹을 벗겨주는 거죠.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요게 지금 48, 78이고요. 78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줄 거고 거기서 12를 빼주면 5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얼마니? 16인가요? 여기가 16이 나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권의 책 중에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래요. 한 권만 읽은 학생 수. 어딜 구하라는 거야? 여기,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봐봐. 이 50명 중에 이 50명이라는 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50명 중에는 한 권만 읽은 애들과 2권만 읽은 애들, 그리고 3권을 모두 읽은 애들, 이렇게 3부류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3권을 모두 읽은 애들은 몇 명이었지? 6명이야. 3권을 모두 읽은 애들이 6명이고 2권만 읽은 애들이 바로 여기 A, B, C들이잖아. 그치? 요게 방금 16명인 거 구했잖아요. 그럼 요게 16명이야. 그럼 뭐야? 50명 중에 2권 읽은 애들이랑 3권 읽은 애들 빼고 나머지가 그럼 다 한 권만 읽은 애들 아니야. 그치? 그래서 50명에서 22명을 빼줘야지. 그럼 몇 명이에요? 28명이 되는 거다. 그쵸? 뭐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잘 풀려면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몇 겹이 색칠되었는지 적절하게 이거를 벗겨내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야지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답은 28이었고요. 그 다음에 31쪽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는요. 18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하나 정리되어 있는데 서윤아, 얘 이름은 뭐였지? 얘 이름이 뭐였지? 요렇게 생긴 애 이름. 대칭 차집합이었죠.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자주 등장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도 붙여가지고 좀 외워줘라 그랬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민서야, 한 가지 표현 방법이 더 있었지. 어떻게도 표현하죠? 대칭 차집합. A 합집합 B에서 그렇지.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은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쪽이랑 요쪽을 말하는 것이 대칭 차집합이다. 그리고 대칭 차집합이 등장했을 때는 자, 이것까지 기억해주면 좋아.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해. 그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모두 성립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봐봐. 기억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우리 뭐라 그래?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맞는 거고요. 니은도 어때요? 이게 무슨 법칙이야, 니은이? 결합 법칙. 그러니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대칭 차집합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기억 니은은 보자마자 맞는 거예요. 그쵸? 보자마자 맞다라고 체크해버리면 되고 디귿만 판단하면 되는데 디귿. 자, 디귿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A의 여집합, 연산 B의 여집합이니까 문제에서 정의한 대로 그대로 써보면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거든요. 인혁아,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뒤에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자, 혜원아, 요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고 B 빼기 A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뒤에 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고, 그쵸?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좌변을 잘 정리해 보니까 그냥 요렇게 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그냥 A 연산 B를 말하는 거잖아요. A 연산 B를 말하는 거니까 디귿은 지금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정연아, 여기 이거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그치? C를 붙이지 않아야지 맞는 거죠. C를 붙였으니까 얘는 틀린 거다. 답은 3번.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90번. 혜원이가 해보자. 190번. 뭐 찾는 문제니, 혜원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의 결국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다? 어디가 포인트다? 문제에서는 물론 S도 L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집합으로 따지면은 여기 바깥의 부분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어차피 그 바깥의 부분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딜까? 너 줌특강 들었니? 안 들었니? 그래? 결국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뭐 여기에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바깥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디를 물어보든 결국 최대 최소의 포인트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와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가 포인트예요. 자, 해봐 그럼 혜원아. 지금 S 제품이 24명, L 제품이 14명이야. 그러면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교집합이 최대일 때부터 생각해봐.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어떤 때라 그랬더라? 나는 이렇게 수업하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잘 못하는 친구를 보면은 약간 뭐랄까 오기가 생겨. 오기. 어떻게든 네 입에서 그 대답을 듣고 말겠다는 그런 오기. 갔다 오세요. 얘들아 추석 때는 어디 가니? 어디 멀리 가니 추석 때? 집에서 공부해요. 아 집에서 공부해? 그래. 좋다고 해야 되는지. 서현이는 어디 가니? 할머니 집이 어딘데요? 가까워요. 의정부야? 네. 그럼 공부할 시간 많겠네. 없어요. 가서 자고 와요? 네. 그래요? 그럼 그럴 때 딱 이제 막 공부할 거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친척집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막 친척들이 아유 우리 서현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막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내 기출문제 뽑아줄 테니까 갖고 가서 친척집 가서 풀어. 어? 쌤, 최대가 그 포함될 때 아니에요? 맞아. 그래 이제 생각났구나. 그쵸?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는 어떤 때라 그랬냐면 큰 놈. 그러니까 여기서의 큰 놈은 S죠. S가 원소가 더 많으니까 S라는 집합 안에 L이라는 집합이 쏙 들어갈 때가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라 그랬잖아. 그치? 제일 많이 겹치게 하면 결국 쏙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상황을 그려보면 S가 이렇게 있고 L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혜원아 대답해봐. 자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그 S도 L도 사용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애들 있잖아. 이거 몇 명이라고 해야 돼 이거? 이런 상황에서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몇 명이라 대답해야 될까? U가 40명이고 S가 24명, L이 14명이야. 그럼 바깥에 이거 몇 명이야? 그렇지. 16명인 거지. 이 S라는 집합 자체가 합집합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16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바깥에 그러니까 S와 L의 합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애들 얘네 원소의 개수는 16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상황, 반대. S랑 L이 쏙 들어간 거에 반대면은 최대한 S랑 L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잖아. 근데 S하고 L이 완전히 똑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 네. 무조건 없다고 대답하면 안 돼. 보고 생각하는 거야, 보고. 지금 봐봐. S집합의 원소가 몇이에요? 24지. L이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이에요? 14지. 자, 만약에 S랑 L이 완전히 분리됐다면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일까? 아이고. 있는 상황일까 없는 상황일까? 요렇게. 될까 안 될까 혜원아? 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왜 안 돼요? 만약에 있잖아 전체가 40명이 아니라 30명이었다고 해봐. 30명. 자 30명이면 이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덮어요. 그지? 얘랑 그냥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면은 여기 24명 여기 14명이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8명이 되잖아. 그럼 이거보다 많잖아.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여기가 30명이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 몇 명은 겹쳐야 돼요 이때는. 30명이라면 여기가 30명이라면 교집합 부분에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돼요? 몇 명? 몇 명? 몇 명? 몰라요. 얘랑 더해봐. 얘랑 더하면 몇 명이야? 8이요. 38이잖아. 30명에 비해서 몇 명이 오바돼? 8명. 8명이 오바되잖아. 그러면은 교집합에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돼? 8명은 있어야 돼요. 그지? 근데 지금은 30명이 아니라 몇 명이야? 40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리는 그림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젠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더해봤자 38이거든. 완전히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교집합이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야, 혜원아? 이 그림에서 교집합은 몇 명이에요? 여기 교집합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교집합이 몇 명이에요? 빵명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일 때는. 자, 그러면 그때 여기 바깥에 여기에는 몇 명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 여기엔 몇 명 있는 거야? 두 명, 맞죠? 40명 중에 여기 38명이니까 여기 바깥에 2명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구한 16명이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의 최대값이었고 지금 구한 2명이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맞니, 혜원아? 자, 그럼 문제를 바꿔볼게요. 자, 전체가 30명이야. 전체가 30명이야, 혜원아. 그럼 아까 전에 여기 30이 되겠죠? 여기가 30으로 바뀔 거고 여기도 3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경우에는 요 바깥에가 이제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됐죠. 이때는 6명이 됐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봐봐. 여기가 30명이면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생겨야 되지. 그 겹치는 부분에 최소한 몇 명은 들어가야 돼요? 8명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 8명 들어가 있고 여기가 S고 여기가 L이면 이쪽에 몇 명 들어가? S가 24명이었잖아. 여기 16 들어가고 여기 몇 명 들어가? 여기 6명 들어가지. 그럼 요렇게 합쳐가지고 딱 몇 명이에요? 딱 30명이지. 그럼 요 바깥쪽에는 몇 명이 있는 거야? 빵명이 있는 거예요. 빵명. 그치? 여기 빵명이 된다고. 요때는 답이 빵명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6명, 최소값 빵명 이렇게 된다고. 응?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몇 명으로 주든지 간에 결국 주어진 상황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와 최대한 바깥으로 땡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극단적인 두 상황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자, 넘어가서 이 마지막 줄에 그 실력업 문제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35페이지 작은 쪽수 기준으로 35페이지에 217번 봅시다. 217번. 자, 이것도 잠깐 생각할 시간 줄게요. 217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217번. 자, 답이 얼마일까요? 16이요? 24입니다. 봐봐, 얘들아. 어렵지 않다. A, B가 있는데 교집합이 3, 5예요. 이렇게 돼 있고 저 바깥쪽에 17이 있대요. 그러니까 17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지. 그럼 남은 원소가 뭐냐면 2, 4, 6, 8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쪽 자리하고 요쪽 자리에 이제 2, 4, 6, 8들이 배열이 됐을 거야. 그치?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SA랑 SB를 더하면 얼마일까? 2468이 여기랑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2468은 한 번씩만 더해지겠죠. 근데 3하고 5는 어때요? 3하고 5는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니까 얘네들은 두 번씩 더해지겠죠. 맞죠? 그럼 3하고 5가 두 번이니까 16이고요. 2468이 한 번씩 더해지면 얘네가 20이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36이야. 그치? SA랑 SB를 더한 게 36인데 근데 SA가 SB의 2배래요. 그치? 그럼 뭐야? 얘가 2배의 SB랑 같은 거니까 결국은 3SB가 36이에요. 이게 36이야. 그럼 SB가 얼마야? 12. 그치? SA가 얼마야? 24. 끝났지. 뭐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SA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4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거야. 3하고 5가 두 번 더해질 거고 나머지 2468이라는 원소는 한 번씩만 더해질 거다. 그 생각만 해도 이 SA 더하기 SB가 36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요것만 있으면 답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218번. 자, 이 문제는 아마도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서연아, 무슨 생각이 들어? 응? 서로라고 말한 거 아니죠? 잘못 들은 거죠? 네. 포함되는 거지, 그치? 앞에 있는 애가 어떤 놈이고
큰 놈이야? 작은 놈. 앞에가 작은 놈, 뒤에가 큰 놈. 이렇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공집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아, 그러면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B의 원소가 1하고 2기 때문에 그러면 A의 원소는 2x-1은 kx라는 방정식의 근인데, 여기 넘겨서 계산해 보면은 2-k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얘가 승원아 얼마거나 얼마면 2가 되거나 또는 1이 되면, 그러면 A가 B집합에 포함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거까지 생각을 쫙 했을 거예요. 그죠? 포함될 거고, A의 원소는 요거고 B의 원소는 요거니까 A가 B에 포함되려면 얘가 1 또는 2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생각하면 K는 1인 거고요. 얘를 2라고 생각하면 K가 얼마죠? 2분의 3인가요? 그죠? 맞죠? 얘가 2분의 3이면은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이 나왔는데 답이 없어. 함정 문제죠. 함정 문제.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친 게 뭘까? 이렇게 풀었을 때 함정이 뭘까? 뭐야, 명재야? 무슨 함정을? 근데 지금 A가 잘해봐야 1차 방정식인데 A의 원소가 2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럴 가능성은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A가 무엇일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 공집합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죠?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A가 공집합이면은 모든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A가 공집합이 될 수 있다면 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푼 풀이 방식은 A가 공집합이 아닐 때의 풀이 방식입니다. A가 공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A가 공집합인 경우에는,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떨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이 될 수 있나? A라는 집합이 아까 이거였거든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이었는데, 자, 여러분 요거 1차 방정식인데, 요 1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을 수 있나요? 있죠. 요 x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얼마라면, 요 부분이 0이라면 0 곱하기 x는 1의 꼴이 되기 때문에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런 가능성, k가 그러니까 2가 되겠지? 요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k 값은 총 3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거를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해야지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다. 함정 문제.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219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그 색칠하는 문제 그거 아닌가?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도전 219번. 자, 어떻게 풀었어, 유나야?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18이랑 20이랑 23을 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뭐라고? 수학 문제 어떻게 대략적으로 풀 수가 있어? 자, 이게 지금 요 상황이 여기가 다 색칠된 거잖아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요런 데는 몇 겹이 색칠되어 있는 거야? 요런 데는 2겹이 색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해준 2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 9명이다. 이게 바로 여기를 합치면 9명이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에서 9를 한번 빼주면은,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원래 2겹씩 색칠돼 있었는데 9를 한번 빼주는 순간 2겹 중에 한 겹 이렇게 벗겨지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몇 겹이 된 거야? 한 겹이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요 가운데가 현재 몇 겹이겠어? 3겹인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가운데를 몇 번을 빼주면
두 번을, 그치? 두 겹을 벗겨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 수를 x라고 잡은 다음에 요거를 두 번을 빼주면 그게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34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생각만 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이렇게 풀어주면은 x는 몇 나온다? 9가 나옵니다. 그죠? x는 9. 그래서 요런 정도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 앞에랑. 그지? 몇 겹이 색칠되었는지만 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숙제를 정리를 해주면 일단 파트 2의 5단원, 명제 단원까지 자, 끝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택 1입니다. 택 1, 기출 5회분을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자기 교과서를 푸는 거랑 요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화요일 날은 몇 시에 시작할지 내가 단톡방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한 1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합쳐서 할지 아니면은 이제 토요일처럼 나눠서 수업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시 정도로 예상해 주세요.